의지가 흔들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본다. 의지는 인간이 가진 가장 미묘한 힘입니다.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큰 목표를 품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열기는 조용히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묘한 무기력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언제나 다시 고개를 듭니다. 저는 이 반복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허약하며 동시에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가를 느끼곤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일은 소수만이 해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포기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다, 시간이 없었다, 몸이 피곤했다. 그러나 실은 대부분의 포기는 조용히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 어디선가 지금 그만해도 된다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고 인간은 그 소리에 쉽게 굴복하곤 합니다. 의지는 그만큼 약하며 그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견고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약한 의지가 어떻게 단단한 지속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 합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은 언제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 불안과 고통이 자리한 그 어두운 공간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 공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지는 계속하는 힘이라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의지가 흔들릴 때야말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지치고 싶은 마음, 다른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진 본성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이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순간 인간은 묘한 환희를 느낍니다. 그 환희는 실체가 있는 힘이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착각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목표를 떠올릴 때 마음속에서는 아직 고통도 지루함도 현실의 무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될지도 모른다는 가벼운 기대만이 피어오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늘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인간은 시작을 사랑합니다. 시작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의 순간이 뜨겁다고 해서 그 열기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기의 대부분은 의지라기보다 욕망의 환영에 가까운 것입니다. 욕망은 늘 쉽게 타오르고 빠르게 사그라집니다. 반면 의지는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며 시간을 통과해야만 유지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종 자신이 의지를 발휘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잠시 달아오른 욕망에 휩싸여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철학자였던 저조차도 삶의 여러 순간에서 겪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의 자신감은 마치 새로운 바람 앞에서 돛을 올리는 항해자처럼 느껴지지만 그 바람이 잦아들면 돛은 무기력한 천조각이 됩니다. 시작이 주는 유쾌한 기세는 결국 현실의 거센 파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의 첫 불꽃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믿는 순간 인간은 속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시작을 과대평가하고 지속을 과소평가합니다. 시작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마음속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단단해 보였던 결심이 마치 천천히 식어가는 쇠붙이처럼 점점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이때 인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작은 질문들이야말로 의지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적들입니다. 거대한 실패보다도 극단적인 고통보다도 바로 이런 미약한 속삭임이 인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의지를 꺾고 처음의 열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붙잡는 일은 고통스럽고 포기하는 일은 즉각적인 안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가 주는 안도는 짧고 후회는 길다고. 의지는 불편함 속에서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열기가 식는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흔들림이 없다면 의지는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시작의 환희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바로 흔들림, 지루함, 회의감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작은 값싸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에는 아무런 대가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노력보다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잠시 솟구치는 의욕만으로도 쉽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지속으로 이어지려면 전혀 다른 성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지속성, 감정이 아니라 규율,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용기란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에도 묵묵히 시작을 반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의지란 바로 그 반복을 견디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쉬운 이유는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은 끝까지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지속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포기하는 자신을 죄책감 없이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안 맞았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의지보다 욕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즉시 만족을 원하고 의지는 나중의 가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당하려 합니다. 둘이 충돌할 때 대부분은 욕망이 이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함을 통과하지 않은 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시작점은 언제나 불완전함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종종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의지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는 말은 욕망의 언어이고 의지는 전혀 다른 성질의 힘입니다. 욕망은 가볍고 의지는 무겁습니다. 욕망은 마음속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파동처럼 출몰하지만 의지는 몸을 움직여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인간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크게 속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다는 말은 마음을 만족시키지만 의지는 현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단순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가장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해. 그러나 중요하다면 왜 움직이지 않는가? 정말 원한다면 어째서 손끝 하나 바꾸지 못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욕망은 늘 침묵합니다. 의지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말이 아니라 무언의 행동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조용하고 욕망은 요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란한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한 의지의 목소리를 놓쳐버립니다. 그 결과 목표는 늘 마음속에서만 만들어지고 현실에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간극을 직시한다는 것은 나약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정이 의지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욕망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의지는 먼 미래의 결과를 향해 지금의 불편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둘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편해져도 괜찮다. 의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견뎌야 나중에 자유로울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 물론 욕망입니다. 욕망은 당장의 보상을 약속하고 의지는 나중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당장 손에 잡히는 편안함에 굴복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 의지는 항상 저항을 만나며 그 저항이 없다면 의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저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의지가 고통을 통과하기 전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기분이 안 좋으니 지금은 아니다. 이 속삭임은 부드럽고 친절하며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을 따를 때마다 의지는 조금씩 말라갑니다. 욕망이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망은 결과만을 원하고 의지는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화려한 결말만을 바라보고 의지는 삐걱거리는 중간 과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욕망은 꿈을 만들고 의지는 현실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욕망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의지는 약해진다. 욕망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속삭이지만 인간의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흩어지고 그 흩어진 마음에서는 어떤 의지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취를 이루는 이들의 마음이 단순한 이유는 그들이 욕망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꿈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욕망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두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선명해지는 순간 의지는 날카로운 직선이 됩니다. 흩어진 마음에서는 힘이 나오지 않고 모인 마음에서만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덜어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의지는 단거리의 열정이 아니라 장거리의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간결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지란 욕망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산물이다. 욕망을 줄이면 의지가 생기고 욕망을 정리하면 의지가 강화되고 욕망을 내려놓으면 의지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 역설을 이해한 순간 인간은 비로소 목표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대개 의지를 꺾는 것은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불행이 의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불편함, 지루함, 반복이 의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길은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잿빛 같은 단조로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흥미는 사라지고 감정은 식어가고 현실은 고통스럽게 반복됩니다. 그때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통과 지루함은 올바른 길의 증거에 가깝습니다. 의지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하고 의지는
그 본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니 그만두자. 그러나 고통은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단계는 마치 하나의 관문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문 앞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불가피한 고통, 다른 하나는 목표를 위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발적 고통입니다. 의지는 후자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후자의 고통을 특히 힘들어합니다. 이미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 언제든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길이 두 개 있을 때 편안한 길이 항상 더 유혹적입니다. 그 편안함은 짧은 평화를 주지만 긴 복종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감수하는 길은 짧은 불편함을 주지만 긴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개 짧은 이득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고통의 초입에서 포기합니다. 포기는 즉각적인 안도를 주고 그 안도는 달콤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포기하는 순간은 달콤하고 계속하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완성하는 순간은 조용한 평온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 번째의 달콤함에 굴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온의 순간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나를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러 온 것이다. 고통은 언제나 인간을 벼리는 과정입니다.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 뜨거운 불과 거친 망치를 필요로 하듯 인간의 의지도 반복되는 부딪힘 속에서만 강화됩니다. 만약 어떤 목표를 향한 길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 길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편안함뿐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성취의 반대편에 존재합니다. 고통을 동료로 대한다는 것은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멈추라는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지는 고통과 협력합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의지는 더 강해지고 지루함이 깊어질수록 집중은 더 날카로워지고 불확실함이 커질수록 내면의 단단함은 강화됩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지를 꺾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멈추라는 신호로 읽고 누군가는 고통을 나아가라는 신호로 읽습니다. 해석이 다른 만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없이 다른 생각들이 피어오릅니다. 이 일 말고 더 재미있는 건 없을까? 갑자기 다른 게 더 하고 싶은데 지금 꼭 해야 할까? 이 작은 소음들은 처음엔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소음들입니다. 내면의 소음은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강력한 감정이 아니라 더욱 은근하고 부드러운 형태, 즉 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딴 생각들은 인간이 의지를 모으는 순간마다 고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는 순간이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은 인간의 본성과 가장 멀리 있는 활동입니다. 본성은 확산되고 싶어 하고 의지는 모이고 싶어 합니다. 본성은 편안함을 찾고 의지는 특별한 성취를 찾습니다. 그 둘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집중이 필요할 때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할 일은 눈앞에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들이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떠오릅니다. 이 소음들은 의지를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적 관점은 다릅니다. 집중력은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의 감소에서 나온다. 의지는 원래 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한 힘을 강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그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즉,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잡념을 줄이는 것입니다. 잡념은 의지가 사용할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산만하게 펼쳐질수록 의지는 그만큼 얇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의지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집중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어 남은 힘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물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모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의지는 퍼져버리고 마음이 단순하면 의지는 모입니다. 잡념을 줄이는 기술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그 기술은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덜 하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속을 점검하며 지금 이 생각이 정말로 필요할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필요한 가지들은 천천히 잘려나가고 남은 줄기는 자연스레 중심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의지는 복잡한 마음에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본질적으로 직선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방향으로 갈라지를 만들고 이 갈라지는 길들 때문에 의지는 늘 힘을 잃습니다. 성취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때문에 결국 끝에 도달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의지의 모든 비밀입니다. 단순함은 무기입니다. 단순함은 고통을 견디게 하고 단순함은 마음을 흔드는 유혹을 약화시키며 단순함은 삶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잡념을 걷어낼수록 마음은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의지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으로 뻗는 의지는 끝까지 닿습니다. 휘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의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집중의 미학이자 의지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흔히 의지를 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마음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관리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커도 자제력이 없다면 그 의지는 쉽게 새어나갑니다. 물통에 물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바닥에 작은 틈이 있다면 결국 모두 흘러나가듯 의지는 자제력이 없다면 하루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자제력이란 자신을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다면
마음은 언제나 편안함, 욕구, 순간적 감정에 의해 조종됩니다. 그러면 의지는 방향을 잃고 결국 목표는 흐릿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규율이 약한 것입니다. 의지의 힘은 규율의 형태를 통해 현실로 드러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규율이 엄격함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원칙들의 축적입니다. 너무 큰 원칙은 금방 무너지고 너무 강한 제한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한 사람은 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규칙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의 힘이 필수적입니다. 그 규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지켜지는 것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지켜질 때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은 자각은 의지에 놀라운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은 행동의 지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규율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이 선택한 일을 반드시 해낸다면 그 1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지를 보호하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10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의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쌓일수록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의지는 선명해집니다. 결국 의지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켜온 작은 규칙들이 쌓여 만든 믿음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실망할 때 가장 쉽게 포기합니다. 그 실망은 큰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쌓이는 미세한 불신에서 옵니다. 반대로 자신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의지는 그 믿음 위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의지란 강해지기를 기다리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약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습관은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며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순간 의지는 그 흐름에 올라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습관화된 의지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아도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떼어도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힘으로 밀어가는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의지를 습관 위에 올려놓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의 성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규율의 핵심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할수록 오래 유지되고 오래 유지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의지는 결심으로 생기지만 규율로 유지되고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적 의미의 행동의지가 형태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고통, 지루함, 유혹을 넘어 의지를 지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규율을 통해 자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 또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고 지루함과 피로가 마음을 잠식하며 다른 길로 새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다만 그들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지나쳐 그
그 밑바닥에 있는 조용한 의지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큰 기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각오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을 내딛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찾아서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비결은 대단한 힘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습관입니다. 잠시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되돌아오는 능력이 쌓일 때 의지는 어떠한 마음의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되돌아옴의 반복이 결국 의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골조가 됩니다. 의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오랫동안 지속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매우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리는 폭이 줄어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쉽게 흔들렸을 감정, 잠깐의 유혹, 편안함의 속삭임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이 길을 걸어도 된다는 확신을 구조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이전에는 멈추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 과정이 나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동반합니다. 고통의 의미가 바뀌면 고통의 무게 또한 가벼워집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의지가 오래 지속된 사람의 특징은 감정이 심하게 흔들려도 행동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파도이고 의지는 바닥입니다. 파도는 흔들려도 바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이 신뢰는 과장된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의 삶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의지가 지속될수록 삶은 불필요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는 다시 의지를 강화하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 순환이 만들어낸 흐름을 우리는 꾸준함 혹은 지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어떤 목표든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고 막대한 성취감으로 터져오르는 공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조용하고 잔잔하고 깊은 평온의 세계입니다. 끝까지 가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과정을 견디는 동안 만들어진 내면의 구조라는 사실을, 그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삶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세워 올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지가 주는 진짜 보상입니다. 결국 의지의 완성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조용한 자각입니다. 그 자각은 승리의 환호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차분하게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인간의 존재 전체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욕망이 줄어드는 순간, 집중이 깊어지는 순간, 규율이 몸에 배는 순간, 고통과 걸어가는 순간 생성됩니다. 결국 의지란 목표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만이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남들의 박수나 외부의 보상보다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안정감이 훨씬 더 크고 그 안정감이야말로 인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끝까지 걸어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 역시 그 세계에 닿기 위한 하나의 확실한 발걸음입니다. 의지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처음의 열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열기를 현실 속에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를 지켜주는 마음의 구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결심도 강렬한 감정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마음, 줄어든 욕망, 정돈된 생각, 그리고 작지만 흔들림 없는 규율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의지를 지켜내는 단단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무거운 압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조용히 되돌아오는 습관, 흔들렸다면 다시 중심을 찾는 능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지나칠 수 있는 미세한 용기입니다. 세상은 흔히 큰 성공과 화려한 성취만을 이야기하지만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큰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일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일관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만이 보는 세계는 승리의 환희보다 훨씬 조용한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요란한 감정 대신 내면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평온이 있습니다. 그 평온은 어떤 외부 조건도 흔들 수 없고 어떤 불안도 쉽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의지가 남긴 진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세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조금 더 나아가려는 의지의 잠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의지는 한번 완성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는 고통을 통과하며 단단해진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모든 지루함, 모든 흔들림과 모든 되돌아옴은 의지를 완성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단 하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쌓여 당신만의 세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내용들은 책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글로벌 베스트가 될 책을 유명해지기 전에 먼저 읽어보세요.